자, 보자. 135쪽부터 봅시다. 135쪽에 한 문제가 있긴 한데 풀어봤어요? 277번에 풀이 안 해도 됩니까? 괜찮아? 이건 중등 느낌의 그 2차 함수를 복습하는 페이지라서 너희가 중학생 때처럼 134도 있다 얘들아. 134도 질문 없어? 오? 오? 왜? 좋다. 내가 그때 풀이했나? 풀려있는데? 여기 없어. 오 잘했다.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늘려가는 거죠. 좀 없으면 넘어갑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지원이가 좀 모르는 부분들을 오늘 뭐 풀이하거나 추가 설명할 때 한번 잘 들어가면서요. 139쪽 질문. 괜찮. 넘어가 보자. 40, 41. 288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2차 함수랑 직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모르는 문자인 A와 B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맨 끝에 A, B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지? 유리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개수가 지금 유리수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일 때 우리는 무슨 범위 내에서 켤레근을 가진다? 그치, 실수 범위 내에서 켤레근을 가진다. 그럼 한근이 지금 뭐라고 주어졌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주어졌으니까 다른 한근을 누구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좀 해놓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게 누구의 해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랑 y는 2x 마이너스 1은 요 직선과 같다라고 뒀을 때 두 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쪽으로 좀 넘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인데 그때 두 근이 이거 두 개니까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쓸 겁니다. 지원이가 좀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것은 a분의 c로 구할 거예요. 앞부분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파트에 있을 거거든. 나중에 넘겨보면서 한번 쭉 확인해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둘을 더하면 얼마지? 4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누가 나와? a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둘을 곱하면 얼마인데? 1이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b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a 값은 얼마? 2가 될 거고 b 값은 0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요거 누가 질문? 정리 좀 해두고. 오늘 그 보강 다들 가능하죠? 클리닉이 좋아, 보강이 좋아? 물론 둘 다 싫겠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리닉이 내 손을 떠났거든. 원장님이 분노해서 원장님이 직접 클리닉 관리하신대요. 그래서 내 손을 떠났어. 내가 이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들어가신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이 원장님 직접 들어와서 너희한테 서술형 빽빽이 쓰기, 빈칸 채우기 이런 걸 시키신대요. 재밌겠다. 이제 클리닉 때 숙제 못 해요. 숙제는 집 가서 해야 돼요. 왜? 이제 못 빼. 알겠지? 너 쇼부를 이제 원장님이랑 봐야 돼. 자, 요거 적어두시고 넘어갑시다. 142쪽 질문. 백사 142쪽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일단 두 함수를 같다라고 두시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으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는 거고요. 그냥 만난다라는 말이 있을 땐 뭐 쓰라고 했었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된댔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143. 깜빡해서 왜 벌써 넘겨놨어? 143 질문 없어요? 빨리 질문 좀 해라. 모르는 거 있으면. 95. 응? 95. 95 또? 95 먼저 볼게요. 자, 일단 95는 문제를 먼저 해석해 보면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 둘을 어떻다라고 놓으라는 거야? 같다라고 놓겠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겠죠. 근데 그때 좌표 두 개가 x1, y1이랑 x2, y2래요. 즉 x1과 x2는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두 근의 합이 뭐라는 힌트를 준 거? 4라는 힌트를 준 거지. 요런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이제 구할 겁니다. 문제를 좀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일단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넘길 거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a 플러스 1에 x가 될 거고, 자 이가 반대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겨. 근데 이때 두 분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뭐라고 둔 거죠? x1과 x2로 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1이랑 x2를 더한 게 얼마다? 4다라고 줬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너희가 한번 써봐.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누가 나오지? 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럼 a 플러스 1이 4니까 a가 뭐라는 힌트? 3이라는 힌트를 준 거겠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우리 이제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더 찾을 수 있는 건 두 분의 곱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뭐 1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뭐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y 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두 함수를 좀 다시 써보면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상태 3인가?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3이거든.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 여기 위를 지나는 점이다 라고 하면 x1, x1의 제곱 마이너스 x1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a가 지금 얼마라는 걸 구했지? 3인 걸 구해놨으니까 만약에 여기 대입한다고 치면 x1, 3x1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조금 편해 보여? 얘가 조금 편해 보여? 둘 중에 누가 더 편해 보여? 만약에 건드리겠다면 얘가 조금은 더 개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x2일 때 좌표도 표현을 해보면 3x2 더하기 3이 된다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우리가 두 y 값에 뭐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 둘을 뭐 한 거 구해달라는 거야? 더한 거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3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문제에서도 얼마라고 줬습니까? 4라고 줬으니까 12에다 6 더해서 얼마? 뭘 잘못 더했니 우리가? 어머 여러분 이거 왜 2인데 아무도 말 안 해줘요? 말 좀 해줘요 여러분 잘못 쓰면. 이렇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4니까 대입만 해주면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함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했을 때가 좀 더 편할까를 고민하세요. 요거 해도 충분히 답은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1차만 존재할 때가 아무래도 계산이 더 편할 거니까
아 그래서 1차 함수일 때를 좌표로 가정하는 게 낫구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적어두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숨차는 왜안 오는지 알아봅시다. 넘어갑시다. 질문도 없는 거 맞아? 질문 없어. 그럼 괜찮아? 넘어가죠? 144쪽으로 오세요. 4쪽. 4쪽 질문 9번? 응? 3. 또 300. 또 더 없나요? 없어? 302번 다들 잘 풀었나? 그럼 이렇게 3개 먼저 볼게요. 299번 보면은 일단 얘는 좋은 문제죠. 기출 문제니까 교육청 기출 문제는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이차함수 3개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fx 더하기 gx 더하기 hx가 0 되게 하는 어떤 뭔가를 찾아달라. 그럼 너희한테 지금 뭐 구하라는 뜻이냐면 fx, gx, hx를 설정한 다음에 얘들을 더한 방정식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 잘 뜨고 관찰해야 돼요. fx부터 보자. 누가 지금 fx로 잡혀 있는지 너희가 잘 관찰해봐. fx가 x축이랑 만나고 있는 좌표를 너희가 찾아서 저한테 불러주세요. fx 그림을 잘 찾으시고 그 fx가 x축이랑 만나는 좌표가 뭐랑 뭐라고 돼 있어? 막 1이랑 1이라고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이 fx가 식을 대충 세워보면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근데 마이너스 1 지나니까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이 필요하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fx가 지금 어디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죠. 기울기는 일단 부호가 뭐일 거야? 플러스겠죠. 대충 이렇게만 좀 설정해 볼게. 자 이번엔 gx로 갑시다. gx를 찾은 다음에 그게 x축이랑 만나는 좌표를 보세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죠. 근데 우리가 문제로 잠시만 돌아와봐. 첫 번째 줄 봅시다. 문제 첫 번째 줄. 최고차항의 계수에 뭐는 같다라고 돼 있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gx는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니까 얘를 그대로 쓰겠다면 얘한테는 최고차항 계수를 뭐라고 달아줘야 돼? a라고 달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2에서 x축이랑 만나니까 x 플러스 2가 필요할 거고 1에서 만나니까 x 마이너스 1이라고 들 수가 있는 상태. 자 이번엔 hx로 갑시다. 찾았으면 x축이랑 만나는 좌표 찾아봐. 어디에서 만나? 그렇지.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 가지고 오시고 x-1, x-2라고 두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세 함수를 전부 다 뭐 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전개하신 다음에 더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방정식 풀어봐요. 방정식은 풀진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모든 근의 합이니까 뭐 쓰면 될까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요거 전부 다 전개하시고 세 함수를 더한 거를 너희가 찾아봐.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니까 얼른 해보세요.
찾아봤어? 일단 전개해봐. 전개부터 해봐. 전개부터. 전개하고 다 더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태 괜찮네. 학교를 개학했는데도. 언제쯤 동태눈거리가 들려나?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어제 다들 좀 쉬었어. 아, 오기 전에 잘 시간이 좀 있나 보네. 몇 시에 마친다고? 3시 반? 오, 빨리 마치네. 좋은 학교네. 그럼 오늘도 자다 왔어? 잘했어. 자야 돼. 안 그러면 체력 어떻게 관리할게요? 자다가 안 오지만 하면 되니까. 좋은 일이네. 오늘 많이 웃네. 좋다. 그래, 차라리 웃어라. 야, 전개. 야, 이거 전개 못하면 안 돼. 요거부터 전개해보자. 일단 이거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a 곱하면 뭐 생겨? ax제곱 마이너스 a 되나? 되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는 거니까 불러봐. 마이너스 ax제곱이 생길 거고, 그 다음 뭐 붙을까? 마이너스 ax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붙을까? 플러스 2a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도 전개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가 생기니까 이거 세 개 전부 다 뭐 하자고? 더하자고. 그럼 다 더하게 되면 몇 x제곱이 생겨? 많이 어렵습니까? ax제곱이 생기겠죠? 몇 x가 생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상수항을 다 더하면 플러스 3a가 될 거야. 근데 어차피 a는 어떤 값을 가질 거니까 a 정도는 우리가 전부 다 뭐 해도 될까요? 약분해도 되지. 약분을 다 한번 해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두고 푸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는 근의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 합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냥 쓰면 되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식에서 너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x제곱의 개수인 1이 지금 a인 거야.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마이너스 4가 b인 거고 상수항인 3이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는 거니까. 또는 풀 수 있다면 두 근을 구해서 더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면 근의 공식 써서 막 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적어놨어? 그래 한번 다 적어놨어? 자, 그 다음에 300번 300번은 우리가 이참수 복습도 할 겸 그림이 조금 가미된 풀이가 될 거야. 자, fx 봅시다. 뭘 모르는 문자가 있긴 해. k라는 모르는 문자가 있긴 한데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뭐야? 3이죠. 어디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근데 그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지금 몇 개의 점이라고 돼 있는 상태? p하고 q라는 두 점이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봤더니 이 이참수의 꼭지점은 뭐라고 두자? r이라고 두자라는 거겠지. 그 다음 너희가 잘 봐야 되는 게 pq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 누가 뭘 계속 부수네? 붙이는 거 같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지? 요 거리가 지금 3분의 4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뭘 잘 모르지만 얘의 x값을 알파, 얘의 x값을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 놈의 차가 3분의 4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던져준 거야.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은 3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일 거니까
이때 두구는 우리 지금 알파 베타라고 둔 상태입니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그럼 요거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쓰셔야 되는데 얘의 제곱값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일단 걔를 우리는 9분의 16인 걸 알고요. 얘를 찾는 방법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는 방법이 있어서 기억하지? 그럼 요걸 이제 대입을 좀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건데 얘 제곱이니까 누가 떨어져? 9분의 k제곱.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되지? 플러스 3분의 4. 근데 9로 통분을 좀 합시다. 플러스 9분의 12가 되겠지. 그게 지금 우리는 9분의 16이구나 라는 걸 아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 다 이것 좀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면 9분의 k제곱이 9분의 4가 되니까 k제곱은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아, k제곱이 일단 4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k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문제로 좀 넘어가서 슬쩍 봅시다. 자, k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그리고 k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넓이는 하나를 구하는 문제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2여도 마이너스 2여도 넓이는 항상 어떨 거다? 같으니까 하나를 구하라는 문제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너희는 k 자리에다 뭐 넣어서 계산 좀 해볼래? 2 넣는 게 편하게 마이너스 2 넣는 게 편하게? 편한 건 없긴 해. 사실 똑같아. 그 너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잘하면 돼서. 자, 그럼 우리는 k를 2라고 두고 할까요? 마이너스 2라고 두고 할까요? 여러분 여보세요? 2로 합시다. 그러면 2 넣어서 불러보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점을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될까? 표준형 뭐로 묶을 거야? 그럼 3으로 묶으면 뭐의 제곱이 올까?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이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맞나요? 그런 다음에 얘 제곱하면 9분의 1이잖아. 3 곱하면 3분의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뒤에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 달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k가 2라고 가정했을 때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뭐 구하라는 문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는 문제겠죠. 근데 이 삼각형의 뭐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 뭐요? 밑변 길이. 그럼 우리 누구만 찾으면 돼? 높이. 근데 우린 이게 지금 여기서보다 떨어진 게 요만큼이니까 실제 길이는 뭐라고 두면 돼? 3분의 4라고 두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제곱한 다음에 2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넓이는 9분의 8이 되겠죠. 요 그림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k 값을 구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적인 거고, 그러려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혹시 변형 공식을 모른다면 제발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모르면 안 된다. 에헤이. 수학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림이랑 친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고2 때는 전부 그림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림이랑 지금부터 친해져야 돼. 그림이랑 친해지세요. 오. 아니네. 맞추는 줄. 그림이랑 친해. 이거 이 자식 그림이랑 그림.
그림을 그리는 연습하시라고. 이럴 때 아니면 너 그림 안 그릴 거잖아. 지원이도 그림까지 해서 풀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놔. 도윤아, 눈이 슬슬 좀 불안하다. 정신 보여줘봐라. 기동 걸리면 안 돼. 나는 Y축 안 그렸는데. 이게 Y축을 표현하는 순간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돼서 Y축을 굳이 표현 안 했습니다. 아니,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네. 그림 잘 그리네. 나 지금 무슨 나중에 머리카락을 안 떨어져. 자, 그 다음에 303번 푼사람. 너 풀어봤어? 안 풀어봤지? 303번은 대부분이 안 풀었거나 틀렸을 것 같아서 너한테 좀 다시 풀어보게 시킬 거거든. 시작. 시간 잠시 들여보지. 303번을 풀어보실 건데 너희가 지금 이거 뭐 푸는 문제랑 비슷한 거냐면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126쪽에 발전 14랑 조금 유사합니다.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느낌이 조금 사용돼야 되는 문제거든. 126쪽에 발전 14 느낌이 조금 사용될 거예요. 그 힌트를 얻고 넘어가서 시도해봐.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찾아놓고 제 풀이를 들으세요. 시작. 시간은 지금부터 2분만 드릴게요. 2분 동안 놀지 말고 뭐라도 해봐. 지원이는 일단 그 파트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거거든. 그럼 너는 얼른 120 방금 내가 말했던 그 페이지에 있는 발전 14가 어떻게 풀렸는지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찾아 놓고 제 설명을 드립시다. 전주 그런 느낌 잘하고 있어. 잘 접근하고 있어. 너 전주 한번 써봐. 뭐가 되지 한번 써봐. 직접 뭐라도 찾아보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찾아봤어? 알파벳을 찾은 거야. 아싸리 그냥 알파벳을 찾아버린 건가? 아니. 알파벳을 뭐였다고? 맞아. 지금 잘 찾았는데 지금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좀 뽑았네. 근데 이제 진짜 앞에서 싹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은 거지. 이제 뭘 더 써야 될지를 고민해보면 좋긴 한데. 찾아봤어?
얘들아. 자, 요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y는 fx라는 이차 함수가 있고 걔를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줄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힌트 6인가? 얘는 6 알파 베타 값은 4라는 요 힌트를 문제에서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게 뭐냐면 f2x-1이라는 함수랑 얘를 이제 함수로 바라보고 얘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라는 문제야. 무슨 개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브롤스타즈를 받은 남자 거긴 한데 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저거 이 정도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 시간에 딱 울리게 누구지? 전주 아닌가? 폰이 딱 전주한 폰인데 아이폰 배경에 이쁜 여자 아이콘이 있었어. 야 이상해. 수련해 좀 마셔. 자 봅시다. 303번 계속 볼 건데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f의 2x-1이라는 게 능령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 말 뜻은 우리가 요거랑 우리가 요 식의 x자리에다 알파 넣은 거랑 베타 넣은 것도 당연히 성립이 된댔으니까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인 걸 우리가 아는 상태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2x-1이랑 알파라는 놈이랑 베타라는 놈이 지금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상태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써보면 2x-1이 알파가 되려면 그때 x값은 뭐가 될까? 2분의 그렇지. 그럼 다른 x값 하나는 뭐가 될까? 2분의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은 게 뭐냐면 그 두 교점 사이에 뭐 구하래요? 홀이. 그럼 이 둘 중에서 큰 놈에다가 작은 놈을 뭐 하라는 뜻이야? 빼라는 뜻인 거잖아. 그리고 문제를 봐봐.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그림에 표현돼 있어. 베타가 오른쪽이니까 베타가 더 큰 거죠. 즉 얘에다가 얘를 뺀 것이 거리가 되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2분의 베타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을 빼라.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구하려고 들어갈 겁니다. 얘만 구해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우리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나 값은 어떨 거야? 같겠죠. 왜냐면 우리가 얘도 양일 거고 얘도 양일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는 바로 알 수 없지만 얘 제곱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 풀러봐. 이거 어떻게 찾아? 알지? 풀러봐. 왜? 틀려도 돼. 틀려도 너 뭐라 하나. 풀러봐. 다들 풀러봐. 시작. 좋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쓸 수밖에 없겠네. 자, 여기가 6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36이죠? 36. 자, 36에다가 16을 빼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0이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한테 루트를 씌운 2루트 5가 된다라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이 베타 알파 자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누구 넣어주자? 2루트 5가 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정답은 얼마? 루트 5.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느낌이 조금 사용되는 문제라는 걸 일단 먼저 너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 눈치챈 걸 바탕으로 조금 다르긴 해요. 앞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데 우리가 뭐 풀 문제는 아니거든 얘가.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바이블에 또 나오겠죠. 그때는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도 숙제가 나갔었나?
이거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 찾을 때는 뭐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림. 무조건 그림이야 얘들아. 무조건 그림 그려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래서 어차피 오늘 뭐 추가 설명하고 할 때 다 풀이가 들어갈 거니까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147까지 내가 풀어오랬지. 다 풀려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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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호 바빴어. 바빴구나. 바빴어. 바빴고 시간 좀 할애해서 풀어봐. 진짜 풀고 안 풀고가 나중에 언젠간 그게 딱 티 납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티 날 수도 있을 거고 언젠간 티가 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뒷부분을 하나씩 좀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148은 숙제를 안 냈었나 내가? 여기서부터 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기 전에 복습 하나만 하자 얘들아. 우리가 x의 값이 제한이 되지 않으면 이차함수의 최고차한 계수가 양일 때는 어디로 볼록이었지? 양일 때는 아래로 볼록, 음일 때는 어디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계속 뻗어져 올라갈 거고 계속 뻗어져 올라가니까 최대값이라는 거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고요. 최소값만 가진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만 가진다? 최대값만 가지는 거야. 근데 x의 값이 제한이 되면은 최대와 최소는 모두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쉽지 않거든. 좀 잘 따라와야 돼. 정신줄로 오면은 끝나 있다.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안 했나 이거? 왜 비슷한 거 한 거 같지? 이거 안 했어? 필수 7 안 했어? 네? 필수 예제 7 안 했었어? 위에 건 했지? 거기까지 비슷한 걸 했나? 아니 비슷하구나. 미안해요. 필수 예제 7부터 그냥 다시 할게요. 필수 7부터 보자. 일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를 써서 문제 풀 거라고? 그림. 그럼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건 이차 함수니까 무슨 점부터 찾아야 돼? 꼭지점. 그럼 우리가 꼭지점 찾으려면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형 불러봐. 책 보지 말고. 여보세요? 이거는 그나마 바꾸기 쉬운 거 얘들아. 여기에 마사가 있으면 x-2의 제곱이 오구나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니까 뭐 더해줘야 6 됩니까? 2 더해줘야겠죠. 즉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다? 2 콤마 2고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묻고 있어? 0에서부터 5까지로 제한된 범위가 그려진 거야. 이거 잘 받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0이라는 거하고 5하고 둘 중에서 2보다 더 멀리 있는 건 누굽니까? 0이 멀어 5가 멀어. 그렇지. 0까지는 두 칸이고 5까지는 세 칸이잖아. 그러니까 0을 조금 가까이 5를 조금 멀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용할 그림이 얘거든. 얘 그림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최소값은 얼마라는 게 뭐야?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죠. 즉 최소값은 얼마?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건 x의 값이야 y의 값이야? y의 값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값으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의 값이다? y의 값들입니다. 뭐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은 전부 다 y의 값이야. 즉 꼭지점에 y 값을 가져다 쓸 거니까 최소값은 2가 돼요. 그 다음 너희가 이 그림을 봐봐. 0 넣었을 때가 커, 5 넣었을 때가 커?
5 넣었을 때가 크니까 요 x에다 5를 넣으라는 거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5를 대입하면? 그렇죠. 9 더하기 1이 2니까 1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조금 다른데 함수는 똑같으니까 꼭지점 여전히 2,2고요. 이번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뭐 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마 1에서부터 1까지죠. 그럼 관찰을 해봐봐.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는 범위가 주어진 거야? 왼쪽이죠. 왜냐면 1이라는 것 자체가 2보다 왼쪽에 있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지금 주어졌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쓰겠구나 라고 관찰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값이라는 게 뭐야?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위에 있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위에 있잖아.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아래에 있습니까?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아래에 있네요. 그럼 요 x에다 1을 한번 넣어봐봐. 얼마가 돼? 그러니까 최소값은 3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려면 x에다 뭐 넣자?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되니까 얼마? 11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눈만 있다면 누구를 넣었을 때가 최대고 최소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합시다. 308번 바로 해봐. 308번 해봐. (308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십시오. 표준형 바꾸는 것만 좀 가르쳐 줄게요. 지금 표준형 바꾸는 거 안 되는 사람은 칠판 보세요. 정석 방법을 좀 보여줄 테니까 처음에는 이 방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돼. 함수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을 여기까지 묶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로 묶어내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묶겠다는 거겠지? 그거를 여기까지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이 뒤에는 얘의 반의 제곱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의 반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걔를 제곱하면 플러스 9분의 1. 근데 난 지금 이걸 강제로 더한 거야. 그럼 다시 우리는 얘를 없애줘야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맨 끝에는 1이라는 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얘가 뭐의 제곱으로 나오냐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9분의 1과 마이너스 3은 곱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둘 곱하면 3분의 1이지. 거기다 1 더해지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은 3분의 1, 3분의 4가 되는 거야. 일단 요게 돼야 돼. 요게 이제 중3 과정에서 표준형 바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안 되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도윤아, 주시고 눈 가린다고 내가 니 조는 거 안 보이겠냐? 힘들면 좀 일어서서 들어도 돼. 힘내, 힘내. 표준형이 제일 바뀌었어.
표준형이 찾아지고 그림 그려지는 순간 얘는 이제 그냥 시력 테스트야.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높고 낮고 이런 거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이는 그 일단 표준형 바꾸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게 돼야 뭐 뒤에를 또 하든 말든이 되는 거라. 하나 하고 있어? 응? 답? 안 푸셨는데? 아니, 답이 아닌 거 정도 가는 거야. 왜 그림 그렸는데? 진짜? 1일 때가 제일 높아? 그림 봐. 너가 그림을 봐. 어디가 제일 높아? 그 그림에서. 꼭지점일 때가 제일 높지 않아? 봐봐. 너가 지금 그림이 요거잖아. 요거 아니야? 근데 넌 이때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때가 제일 높잖아. 이게 혹시 힌트가 되었나? 그럼 답을 다 맞출 수 있겠지? 저는 요거 써놨어. 요 풀 과정을 써놔. 요거를 적어놔야 돼. 도영아, 힘내서 빨리 해봐. 30초 뒤에 풀이 할게요, 그냥. 응? 왜 그렇게 났지? 뭐라고 쓴다? 합시다. 자, 그림만 이제 그리면 돼. 꼭지점이 나왔잖아. 몇 콤마 몇이야? 3분의 1 콤마 3분의 4가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겠지. 맞죠?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표시를 너희가 해보셔야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서부터는 0이 멀어요? 1이 멀어요? 잘못 그렸네. 얘들아, 3분의 1에서부터 0까지는 3분의 1칸이죠. 3분의 1에서부터 1까지는 3분의 2칸이죠. 누가 더 멀어요? 1이 더 멉니다. 더 멀다라는 것은 0이 요런 데 있다면 1은 요런 데 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그림은 얘가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럼 너희가 그림을 봐봐. 이 그림에서 제일 높이 있는 거 누구야? 여기죠. 즉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값인 거니까 최대값은 3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럼 여기다 1 넣는 게 제일 편해 보이네. 요 함수에다 1 쓱 넣었더니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리죠. 그럼 이 둘을 더하는 문제니까 3분의 4. 그림이 반대로 그려졌지. 그래서 아마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림까지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처음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린 나중에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 짓을 2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는 게 안 되겠으면 2번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쁘게 정리해 두시고. 아직 많이 남았어. 자, 필습할 거예요. 그림까지 그려놨어? 아, 그림도 그려놨어? 표준형 바꾸는 것도 적어놨어? 적어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표준형이 안 바뀌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아세는? 다쳤어? 버세린 아니야? 이거 다쳤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바세린을? 너희 바세린 다쳤을 때 마데카솔이나 후시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걸 입술에 바르면 어떡해? 아! 입술 생기라고? 아니 쳤을 때. 아 컸을 때야. 아. 난 연고를 이름을 바르나 보통 이건 입술에 바르면 먹잖아 사람이. 너희 립밤 안 먹어? 아니 먹고 싶어서 먹진 않겠지. 근데 바르면 먹게 되잖아. 그게 제일 좋긴 해. 근데 바르긴 해야 돼. 겨울철에는 발라야 돼. 안 그러면 입술 난리 나잖아. 그런 거 치우면 괜찮은데? 지금 나가지. 나아지면. 오 신기하다. 이게 그럼 립밤으로 나온 거야? 아, 립밤용이야. 신기하네. 세상 좋아졌구나. 왜요? 나 이런 거에서 세대 차이를 가끔 느끼긴 합니다. 좋아졌어 세상이. 우리 때는 립밤 그게 짱이었는데 니베아. 쳤을 오 니베아 그 체리. 하면서. 난 니베아 그 체리 향이 좋아가지고 안 바르게 생겼지만 가끔 바르긴 하거든. 필수 8 위에 거 좀 어려웠잖아. 그게 조금 까다롭긴 했다면 위에가 까다로웠다면 밑에는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바로 한 문제 시킬 거거든. 잘 들어놓고 따라오세요. x의 범위는 저 범위로 제한이 돼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얘 무슨 값이 최대값이 4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문자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되게? 무조건 표준형이야. 왜냐면 뭐를 그려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건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아니 적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설명할 땐 들어봐. 듣다 보면은 또 재미있어. 수학이 영어보다 재미있는 과목이거든. 진짜 영어보다 재밌어. 이게 진짜 영어보다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일단 얘를 무슨 형으로 바꾸겠다? 표준형. 그럼 일단 뭐로 묶어내야 돼? 그렇지. 정석 방법으로 그냥 쓸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생길 거고 이 뒤에는 얘의 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 그럼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1이 강제로 더해지니까 1을 강제로 다시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원래 k가 붙어 있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얘가 뭐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하고 얘는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k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그럼 그림을 이쁘게 못 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점만 찍으세요. 대충 점을 1, k 플러스 2라고 찍어 놓고 얘가 지금 어디로 볼록이야? 얘들아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입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를 잘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제한된 거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요 그림상에서 누구일 때가 제일 높이 있어? 그렇죠. 그 말 뜻은 k 플러스 2가 지금 얼마라는 힌트? 얘가 4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k가 뭐라는 게 찾아졌다? 2라는 게 찾아진 거지. 최대값이 4 맞아? 최대값이 4. 그 다음에 우린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구 넣어주면 끝나는 거? x에다 3 넣어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 3 넣어도 되고 여기다 3 넣어도 돼. 너희가 넣고 싶은데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3 넣은 거 한번 불러봐. 불러보세요.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더하기 k인데 우리는 그 k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있다 해서 쫄지 말고 일단 표준형. 그럼 표준형으로 바꿨으면 꼭지점이 찾아질 거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제한된 표시 해보시고 누구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최대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309번 시작. 해봐.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봐. 저 표준형으로 바꿔봐.
잘 모르겠어. 다시 해볼게. 일단 제일 심플한 거 먼저 해보면 얘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x제곱합해가 1이지. 이때는 뭐 묶어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얘로 너가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x제곱 플러스 2x에 이 x 앞에 있는 놈의 반의 제곱이 강제로 더해져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2의 반은 플러스 1이죠. 제곱하면 1이 더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없던 걸 강제로 더한 거지.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붙여주셔야 돼. 없애야 되니까. 오케이? 되돌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맨 끝에는 플러스 3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가 뭐로 내려오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그냥 쑥 나오겠죠. 그럼 얘랑 더해지면 플러스 2가 되는 거. 그러면 요 제곱 아래가 0되게 하는 x 값이 꼭지점에 x좌표,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게 꼭지점에 y좌표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얘를 바꿔볼게. 이번에는 x제곱 앞에 누가 있어? 그럼 얘를 묶어내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묶어야 된다고? x까지 묶어내는 거야. 그럼 2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2x가 생기겠죠? 근데 얘에 뭐가 필요하다고? 반의 제곱이 필요해. 그럼 반의 제곱은 얼마야? 그렇지. 그럼 강제로 1도 했으니까 1을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아무것도 안 한 척하기 위해. 그리고 맨 끝에 플러스 3이 붙어 있다. 그럼 2에 얘는 뭐의 제곱으로 떨어질까?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떨어지고 얘하고 얘는 곱해서 나온댔어요. 그럼 마이너스 2랑 3이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는 문자가 있어도 쫄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도해봐. 꺼내는 거부터 잘해야 돼. 꺼내는 거. 누구일 때가 최소값이야? 네가 어떤 그림 사용하는 거야? 그래, 네가 지금 사용하는 그림을 따라 그려. 그렇지. 그 그림에서 누가 제일 나 되겠어? 마지막에 이제 최대값 걸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제한대 보니까 어디서부터 오냐? 그림을 그려. 누구랑 때가 제일 커? 4일 때가 제일 크죠. 그럼 최대값을 하려면 x에 4 나오라는 뜻이야. 너 지금 k까지는 잘 보는 것 같아. 7이라 쓰는 거야? 11. 아, 누나, 형님, 자면 안 돼. 조는 건 괜찮은데 자는 건 안 돼. 아니, 표준이 형을 바꿨어? 자, 표준이 형이 아직 자는데. 표준이 형이 되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자 봅시다. 자 309번 같이 볼게요. 제한된 범위나 마3에서부터 4까지인데 야씨 다리가 하지마. 아이고. 아니면 뭘 했어? 아무것도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조카인가요? 조카가 이제 한 7, 8살 된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펼친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 좀 제 조카 진짜 귀엽거든요. 정확한 조카는 아니고 친구의 딸인데 개 귀여워. 근데 걔한테 영혼까지 바칠 수 있어. 걔를 위해서. 내가 실제 조카가 없거든. 한 명밖에. 자 볼게. 일단 얘를 너희가 못 푸는 첫 번째 이유는 표준형을 못 바꿔서. 그러면 좀 힘들어져. 계속 힘들어지거든. 둘이서 대답을 해봐. 일단 뭐로 묶어내야 돼? 누가 거슬려? 괜찮아. 틀려도 돼. 3분의 1이 거슬리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1을 묶어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묶어낸다랑 똑같은 말은 나눈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묶어내면 x제곱이 남을 거고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나누겠다는 건 3을 곱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x가 오는 겁니다. 그럼 얘에 뭐를 강제로 더해줘야 된다? 반의 제곱. 뭐가 강제로 더해져? 플러스 9 마이너스 6 마지막에 플러스 k. 그럼 3분의 1에 얘가 뭐의 제곱이야?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인마는 얘랑 곱해서 나옵니다. 곱해서. 왜? 야, 지금 웃음 참고 있는데 웃지 마라. 자, 이렇게가 될 겁니다. 그럼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지? 꼭지점 찾을 수 있겠어? 꼭지점은 제곱 밑에 있는 얘가 0 되기 전에 x값을 먼저 찾아요. 그럼 x가 3일 때겠죠? 그럼 얘는 쓸모를 다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꼭지점의 y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k-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일 때는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3부터 4까지지. 그럼 이 3에서부터 마3까지는 6칸이잖아요. 3에서부터 4까지는 한 칸인 거죠. 그러니까 마3이 좀 멀리 있고 4는 가까이 있다라고 너희가 티나게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리세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누구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게 뭐야? 이 그림상에서는 얘일 때가 제일 낫다라는 게 보이죠. 즉 이 k-3이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를 준 거겠지. 요건 어떨 너가 이 그림을 쓸 거야? 요 그림을 쓸 거야? 요 그림에서 누가 제일 밑에 있어요? 이 점일 때가 제일 아래쪽에 있지 않아? 그럼 얘가 최소값이겠네. 즉 얘의 y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요건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3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k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최대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그럼 이 그림에선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높다라는 게 뭐야? 마3을 넣었을 때가 제일 높다라는 게 보이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3을 여기에다 쓱 넣어줘야겠네. 그럼 아까 왜 틀렸지? 마3 넣는 거 말이야. 근데 아까 너가 그린 그림에서 4가 더 높았는데? 우리는 마3을 넣었을 때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마3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으로 되고 얘는 6이 되는 거니까 6 플러스 k인가? 맞나요? 아니잖아. 얘들아 마3 넣은 거 좀 불러봐. 얼마 돼요? 여기에 마3 넣으면 3이죠. 여기 마3 넣으면 6이죠. 9 플러스 k가 정답이니까 요 k 자리에 2만 넣어줘서 정답은 얼마?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답을 딱 구하려는 목적보다는
일단 표준형 먼저 바꾸시고, 표준형이 바뀌어졌으면 꼭지점 찾으시고, 꼭지점 바탕으로 그림 그려보시고, 그 다음 제한된 범위를 표시해보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겠지. 내가 지금 순서를 쭉 말씀드렸거든. 거기에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빨리 인지해서 그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못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해내야 되니까. 순서를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49쪽 필수 9번. 자, 우리가 수학에서 이 말 정말 많이 썼지. 이 수업할 때 수학에선 공통이라는 말이 몇 군데에 쓰인댔죠? 두 군데. 모든 항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공통 인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때는 무건에는 인수분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몇 개 항에만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공통 부분이라 부르기로 했어. 그럼 우리는 공통 부분일 때는 뭐를 써야 되는 거다? 치환을 쓰는 거랬어요. 기억들 나? 공통 부분일 때는 치환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필수예제 9번에 1번 봐봐. 모든 항에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몇 개 항에만 있어요? 문제를 봐야지. 멍때리지 말고 9번에 1번 봐봐. 모든 항에 똑같은 게 있나? 3개 항 중에서 몇 개 항에만 똑같은 게 들어있어? 2개 항에만. 그럼 얘는 공통 인수야? 공통 부분이야? 공통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쓸 거다? 치환을 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이제 하니까 집중하셔야 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공통 부분인 얘를 뭐라고 둘 거야? 치환을 써야 되니까 t라고 둘 겁니다. 그럼 이 t로 치환해서 이 식을 바꿔 써보면 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좀 잘 들여다보면 얘가 그림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문제를 한번 봐봐.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없어? 문제를 봐봐. 9번에 1번. 필수예제 9번에 1번을 한번 보세요.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원래 x에 대한 함수였던 걸 뭐에 대한 함수로 바꿔줬지?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줬어. 그럼 혹시 t는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를 누구로 뒀는지 봤더니 2차 함수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은 몇 콤마 몇? 1 콤마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이 그림을 너희가 봐봐. 모든 y 값들이 뭐보다는 어떤 놈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놈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t라는 놈은 뭐보다 어떤 놈만 쓰고 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한된 범위가 없었는데 푸는 과정 속에서 제한된 범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우리는 항상 x에 대한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있더라도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꿨잖아? 그럼 제한된 범위도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바꾸면 제한된 범위도 똑같이 바꿔주셔야 돼. 그럼 이제 얘를 풀려고 얘를 쓰면 되겠네. 그림 그려봅시다. 얘 그림 어떻게 되니? 표준형 어떻게 되니? 제곱 뒤에 뭐 붙일까? 6 붙이면 되겠죠. 꼭지점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겠죠. 근데 제한된 곳을 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야. 마이너스 1은 1보다 왼쪽에 있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쓸 그림은 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의 무슨 값 구하라고 돼 있어? 최소값이지. 눈 뜨고 봐. 이 그림에서 제일 낮은 곳 어디에 있어요? 꼭지점일 때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푸는 치환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쉬운 유형입니다. 얘는 치환해야 되는 것 중에서 쉬운 유형이야.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범위가 없었지만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제한된 범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두 번째는 좀 중요하다. 학교 시험이 나오려면 이런 게 나올 거거든.
요거는 하나 하고 시킬 거야. 잘 봐. 제한된 x 범위가 뭐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제한된 x 범위 뭐니? 같이 말하면서 하죠 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근데 함수를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 맨 끝에는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얘는 공통 인수야 공통 부분이야? 두 개 항에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통 부분입니다. 그럼 막 우리는 뭐를 써야 된다? 치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치환된 식으로 좀 바꿔서 쓰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x에 대한 함수였던 걸 뭐에 대한 함수로 바꿨어? t에 대한 함수로 바꿨어. 제한된 범위가 뭐에 대한 범위로 표시돼 있지? 그럼 우리는 이것도 뭐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관찰하셔야 되는 거야. 요거의 이 범위에서 t의 제한된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무슨 형으로 바꾸자?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꼭지점이 1,2면서 아래로 볼록이고 제한된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이니까 0이 가깝고 3이 먼 상태겠죠? 관찰해봐. 누구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게 뭐야? 여기일 때가 최소값이지. 즉 최소값은 얼마? 얼마? 2. 괜찮아요? 이철씨 오늘 졸릴 때일수록 말을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t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다. 일단 2라는 걸 찾았어. 그럼 t는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0일 때가 커, 3일 때가 커. 3일 때가 크네. 즉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잖아. 요 x에다 3 대입해봐봐 얼마가 돼? 그러니까 이 t는 2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만 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얘 최대 최소만 다시 구하면 되는 거. 즉 얘를 무슨 형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꼭지점 몇 콤마면 2,0이면서 아래로 볼록이죠. 근데 제한된 범위를 표시를 해보면 2에서부터 6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누구인 게 보여요? 얘인 게 보이죠? 즉 최소값은 얼마? 0이 되겠네.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t자리에 뭐 넣으란 뜻이야? 6 넣으란 뜻이잖아. 그럼 저기다 6만 넣어주면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2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이 유형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문제지. 우리는 지금 2번 연습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문제로. 정리가 됐으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됐으면 311번 풀어봐. 시험 2달 남았네. 너희 우리는 시험 치기 한 4주 전에 중등거 할 겁니다. 도연아 일어나거라. 서서 풀어. 서서 풀어봐. 311번
어차피 진도를 이번 시간이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다음 타임 이제 필수 10부터 쭉 다시 할 테니까. 구해줬어.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너, 나 표준형 바꾸고 있는 줄 알았네. 풀이하긴 할 건데 일단 저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이했는지 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했는지부터 다시 주는 거. 이건 아무도 못 푸나? 요 문제 풀이는 나중에 강의실 넘어가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집었을 때 이해는 됩니까? 그러면 답지를 뺏기지 마. 내 풀이를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니까.